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머피셔 응용지원팀의 홍성철이라고 합니다. 오비트랩 매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고 이후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사용하시는 LCMS의 경우에는 샘플 도입부, 그러니까 LC나 GC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샘플을 이온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프로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ESI 소스, 그 다음에 APCI, APPI와 같은 소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뒤쪽을 살펴보시면은 항상 장비실을 시끄럽게 만드는 베큐um 파트가 있습니다. 베큐um 파트는 물질이 이온화된 이후에 그다음에 디텍터까지 안정적으로 날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질량 분석기의 핵심 애널라이징 하는 부분은 보통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쿼드로폴, 아이온 트랩, 오비 트랩, 그다음에 토프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해당 애널라이저를 조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애널라이저 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애널라이징 이온은 보통은 쿼드로폴, 그다음에 토프, 아이온 트랩들이 있게 되는데 얘네들은 실제로 이온들을 선택성을 가져주고 그다음에 이온을 골라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온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EM이나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소개하게 될 오비트랩은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게 될까요? 반응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정답을 공개하자면 사실 오비트랩은 애널라이저이자 디텍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에서 가지고 있는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애널라이저의 조합을 통해서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쿼드로폴이 3개가 들어있는 트리플 쿼드 모델, 그 다음에 쿼드로폴과 오비트랩이 조합된 Q 오비트랩, Q 이그젝티브 혹은 새로 나온 이제 익스플로리스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 트랩이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 있고 아이온 트랩과 오비트랩이 조합된 하이브리드 타입, 그리고 3가지 애널라이저가 모두 조합된 퓨전 모델이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이 레졸루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레졸루션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라는 것은 실제로 분자의 스펙트럼을 살펴보셨을 때 스펙트럼의 어떤 분자량, 이온화돼서 들어온 질량값에 대해서 피크가 잡혔을 때 풀리스타프 맥시멈에서 델타 M 값을 실제 분자량 값에 한 번 더 나눠줘서 확인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보통은 이제 저희가 풀스캔상에서는 7만 정도의 레졸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 보셨을 때 3만 레졸루션이면 각각의 픽이 이렇게 브로드하게 보이게 되는데 점점 레졸루션을 높여가면 각각의 픽들이 더 분리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이라는 정의는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UC 데이비스에서 핀랩에서 정의한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보통 이제 오비트랩, 이 하이 레졸루션 오비트랩이 6만 정도, 그다음에 FT 오비트랩이 10만 정도로 초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오비트랩 같은 경우는 계속 기술 개발이 되어서 현재는 100만 레졸루션까지 레졸루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졸루션이 좋아지면 당연히 아큐러시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큐러시는 실제로 피크의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보통은 실측 값에서 이론 값을 뺀 뒤에 다시 한번 이론 값으로 나눠주는 형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정수배까지 정확한 매스를 하더라도 소수점 아래로 0.00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설명하기 힘들어서 100만을 곱해서 100만 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 매스를 보실 때 스펙상에 아큐러시가 항상 ppm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농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비의 스펙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저희가 매스를 생각을 해보면 2차 매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간섭 이온들을 제거하기 위함일 텐데 두 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매스가 정수배까지만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수배까지 정확한 매스가 아닌 저희 하이 레졸루션 매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소수점 셋째짜리로 구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수배까지 정확한 매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분자가 사실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를 보아야 하지만 사실 셋째 자리까지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개의 물질을 풀스캔만으로도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비트랩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통 애널라이저들은 1920년대에 많이 개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비트랩도 1920년대에 이미 컨셉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킹던이라는 사람이 음극선을 깡통으로 만들고 중간에다가 꼬챙이를 꽂아서 양쪽에 다 음극이 흐르게 만들면 파지티브로 만들어진 이온이 안쪽에 갇히게 됐을 때 어느 한쪽에 붙지 않고 갇혀서 뺑뺑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들어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당시의 기술로는 하이 레졸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컨셉에 불과했지만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 트랩의 쉐입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하이 레졸루션이 구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만들어진 오비트랩의 계략도를 살펴보시면은 가운데는 중간으로 갈수록 점점 더 볼록해지는 형태의 기둥이 들어가게 되고 바깥쪽 껍질도 역시 벨 쉐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장비 안으로 들어온 이온이 느끼는 전기장을 살펴보시면 중간에 봉으로 가까이 갈수록 말의 안장 모양의 전기장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말 안장 위에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렸다 생각했을 때 물방울이 랜덤하게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봉에서 껍질 쪽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점점 껍질 쪽으로 멀어지는 이온은 전기장의 양상이 바뀌어서 보시는 것처럼 U-쉐입을 띠게 됩니다. 그럼 다시 껍질에서 봉 쪽으로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트랩 안에 갇힌 이온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걸 위쪽에 디텍터를 달아서 살펴보게 되면 띠 모양으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물질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가 다르게 됩니다. 무거운 이온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가벼운 이온들은 빨리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걸 시간축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보시는 것처럼 이해하기 힘든 그래프가 되지만 이걸 퓨리에 변환을 해서 주파수의 차원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질량값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차원이 다른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퓨리의 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깨끗하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장비 자체의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전통적인 하이 레졸루션 매스를 생각해 보시면 항상 캘리브레이션에서 골머리를 앓으셨을 거예요. 쓰기 전에 항상 캘리브레이션 하시고 온습도에 민감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장비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만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충분히 고분해능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비트랩에서 이제 서머가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오비트랩이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레졸루션을 높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볼테이지를 가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온 자체가 스퀴징 이펙트라고 해서 껍질보다 봉에 더 바싹 붙어서 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EM이 필요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소모성 파트가 하나 더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초창기 오비트랩의 크기가 지금 보시는 사람만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2008년의 이그젝티브 시리즈, 2019년의 익스플로리스 시리즈를 보면 장비가 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영업팀의 수석님이신데 제가 동의를 얻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2019년에 ASMS에서 신제품인 익스플로리스 480과 사진을 찍으셨는데 사진을 보시면 실제 옆에 있는 일반적인 LC와 크기가 비슷하고 나노 LC와도 이렇게 같이 사이즈가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메타볼로믹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타볼로믹스는 실제로 대사체학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지놈, 그다음에 트랜스크립톰, 프로테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프로테움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프로테움이 굉장히 복잡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노타입과 지노타입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최종 이제 대사 산물인 대사체를 분석함으로써 어, 생체의 어떤 변화나 그리고 질병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장비 구성을 보시면 프로테오믹스와 메타볼로믹스는 둘 다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볼로믹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LC와 메스 구성으로 되어 있고 프로테오믹스는 약간 특이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오믹스 쪽은 이후에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메타볼로믹스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대사체를 전처리하는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 산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필터링 혹은 이제 전처리를 통해서 대사 산물만을 추출한 이후에 일반적인 컬럼을 가지고 LC와 메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후 소개드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물질을 다시 한번 ID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실험의 디자인이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요. 보통 이제 매스 셋업을 하게 될 때, 특히 이제 온타겟티드 메타볼라이트를 분석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았을 때,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ESI와 APCI가 있고, 컬럼의 경우에는 리버스 페이지와 노멀 페이지가 있습니다. 폴라리티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고요. 재현성 테스트를 위해서 N수를 늘리실 수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분석을 하실 때는 블랭크, QC, 그다음에 SMS 데이터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험 설계가 잘못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시료가 휘발성이 높은 용매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퀄리티 컨트롤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설계를 잘 하셔서 데이터를 충분히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제로 얻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서머에서 제공하는 것이 총 두 가지가 크게 살펴보실 수 있는데 스트레스 파인더는 주로 타겟티드 몰레큘에 대한 정량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컴파운드 디스커버러는 주로 정성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파운드 디스커버러의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에서 이제 아무리 이제 전처리를 잘 하시고 측정을 하신다고 해도 언타겟티드 성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피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얻어보시면 메스 픽만 몇천 개가 잡히실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컴파운드를 저희가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과정을 저희가 데이터 리파인먼트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처를 컴파운드로 가져가는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 피처라고 하면 흔히 저희가 메스에서 피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피크를 확인하시게 되면 사실 이 피크가 질량 값을 추출한 거죠. 그래서 전체 시간에 대해서 해당 분자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시간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특정한 성분이 아니라면 피크의 모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피크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피크들이 몇천 개가 섞여 있는데 결국 이걸 저희가 컴파운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의 성분이 정확하게 맞다면 해당되는 피크가 특정한 간격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질량 분석기는 이온화된 성분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질량 분석기도 이온화가 되지 않으면 전혀 검출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정량 분석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N 플러스 H 프로토네이션 된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정성 분석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댑트를 가지고 모분자를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H, N 플러스 소듐, 포타슘, 메탄올, 그다음 다이머 형태, 다이머에 소듐이 붙은 형태. 그래서 각각의 어댑트를 가지고
실제로 컴파운드, 모 컴파운드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는 저희가 컴파운드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컴파운드라고 추정한 물질이 블랭크에서 확인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열심히 아이디를 했는데 컴파운드가 블랭크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물질은 시스템 블랭크일 수도 있고 분석하시는 용매에 그냥 녹아있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내에서 블랭크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에 들어있는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거나 블랭크 시료를 찍어서 블랭크 시료에서 나오는 피크가 원래 샘플에서 나오는 피크보다 5분의 1 이상이 될 때 빼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랭크에서 나오는 피크가 컴파운드로 잡히지 않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레스홀드 자체를 높여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컴파운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 컴파운드가 분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포뮬러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상단에 있는 이런 식의 포뮬러입니다. 카본이 몇 개, 프로톤이 몇 개, 나이트로젠이 몇 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모두 모이온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뮬러를 추정했을 때 해당되는 이제 동위원소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이제 살펴보시면 포뮬러가 예상되는 포뮬러의 후보군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 확인하시게 되고요. 그때 이제 패턴 혹은 이제 매스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랭킹을 매겨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상에서 러닝을 하실 때 어떤 컴파운드가 포함이 되는지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때 원소를 빼고 넣으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분석하시는 시료에서 설퍼가 들어있는데 설퍼를 뺀다 그러면은 여기 결과에 설퍼가 포함된 결과가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넣을 수 있는 맥시멈 포뮬러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뮬러를 얻게 되면 포뮬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어떤 구조가 가능한지 모분자 수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캠스파이더라는 노드이고요. 캠스파이더 노드는 웹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끌어다 씁니다. 구글처럼 검색해서 쓰시는 일종의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원하시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의운 상태에서 포뮬러만 가지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웹DB를 선택하실 때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잘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분석하시는 게 휴먼 세포였는데 케미컬 DB를 선택하면 이상한 촉매들이 아이디가 되겠죠. 근데 이제 틀릴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은 매스 패턴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캠스파이더까지는 모이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모분자의 분자량이 사실 작은 경우에는 그 조합의 개수가 적지만 분자량이 크고 예를 들어서 CHO와 같이 단순한 포뮬러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 그 후보군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매스 데이터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모에서 제공하고 있는 mgcloud라는 웹DB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서모 본사에 지금 이제 그 표준품을 사다가 계속 매스를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르게 줘가면서 매스 데이터를 얻고 그래서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각 분야별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특징은 서모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매스 데이터가 함께 들어가 있는 D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셨을 때 실측 값이 있고 라이브러리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 매칭이 되고 얼마만큼이 놓치는지를 퍼센테이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데이터를 추가로 이제 분석을 하셔서 데이터베이스화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인하우스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구축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인터넷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를 MG 클라우드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셨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불확실한 경우, 하지만 추정하시는 타겟 몰레큘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구조를 그려 넣어서 해당 분자를 가상으로 깬 뒤에 이쪽을 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분자가 깨져서 파편들을 시뮬레이션 한 뒤에 각각의 매스매스 픽에다가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경우에도 매스매스 데이터만 있으면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포뮬러를 추정하시고 구조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질은 타이로신인데요. 이 분자를 깨서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매칭을 시켜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pm은 농도가 아니라 아큐러시입니다. 그래서 매스매스 자체도 하이 레졸루션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모두 다 3ppm 이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당연히 통계 처리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지금 이 메타볼라이트 외에도 케미컬이나 그다음 환경에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듯이 케미컬이면은 굿과 NG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고요. 환경이라면은 뭐 처리 전과 방류할 때의 시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그 분석을 상대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빠질 수 없는 게 플랫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볼케노 플랫, 그다음 PCA, PLS-DA와 같은 플랫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리포팅 기능입니다. 리포팅 기능은 최근에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데이터 포맷을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파운드 구조, 이름, RT와 같은 정보들, 그다음에 SMS 데이터. 만약에 PC 커버리지 아까 전에 깨서 가상으로 돌리는 결과를 얹으셨다면 여기에 컴파운드까지 할당이 된 상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웹트랩의 정보와 그다음에 전체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